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CLB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LCLB가 주가가 빠졌어요. 코스닥도 좀 빠지면서 지수가 빠지니까 이 LCLB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좀 뺀 것 같아요. 여기 JP 모간도 좀 던지고. 자, 시총이 3조 3천억 정도 되고 신용이 0.38% 정도 되는데 이 거래 대금이 200억 정도가 나왔네요. 거래량은 한 74만 2천 주. 근데 이 금액이 지금 한 주당 28,900원 정도, 3만 원이 깨졌어요. 자, 우리가 이 LCLB에 대해서 좀 주가가 빠지면 상당히 불안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거를 좀 뭔가 지식으로서 좀 담고 있어요. 과연 LCLB가 어떤 회사고 무엇을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멘탈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LCLB라는 이 컴퍼니에 과연 무엇을 하면서 이 머니를 벌고 있는지 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000년대에 들어서 항암, 하약, 요법 전반에 대한 개념이 흔들릴 만큼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정상세포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항암제가 개발된 것이다. 바로 이 표적 항암제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암이 걸렸을 때, 그래서 뭐 대장암이나 뭐 위암이 걸렸을 때, 뭐 전체적으로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어떤 뭐 신장에도 안 좋아지고 눈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해서 표적적으로 과연 고기 위암에 대한 어떤 혈관에 대한 표적만 공격하겠다. 이런 항암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LCLB가 굉장히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LCLB가 여러 가지 또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또 근데 LCLB가 이 니보세라립에 대해서 미국 FDA에 이 기가 닳도록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뉴스에는 무엇이 나온다? 이수도도 발표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닥이 지수가 빠지니까 그냥 뭐 가감히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에는 영향을 좀 이렇게 반등 줄 수 있는 그런 이슈화가 지금 터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항암제에 관한 오해와 뭐 진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항암제 하약 요법의 목표는 크게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이 첫 번째가 이 암을 완치하는 목표가 있고 이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 이 대부분 이 암을 완치는 안 돼도 이 재발을 최대한 이걸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완치 불가능 판정을 받은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 뭐 증상 완화이다. 암을 도저히 이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6개월 있다 죽습니다. 뭐 3개월 있다 죽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나간 1년 정도는 더 살 수 있다. 이거를 바로 리보세라리 특히 LCLB가 만드는 그런 제약 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6개월밖에 못 살아. 그런데 이 리보세라비나 이런 LCLB에서 만든 약을 먹으면은 최소한 1년 이상, 뭐 2년 정도 생존할 수 있다. 그럼 2년 동안 또 새로운 신약이 또 나온다. 그럼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LCLB의 이 항암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불신을 가지게 되면은 그 회사에 대한 멘탈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런 불신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주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포족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금액이 250만 원 정도예요. 근데 건강보험료 적용이 되면은 250만 원에 대한 우리가 개인 부담금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12만 5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이런 금액들이 뭐 10번만 먹으면 2,500만 원 정도 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금액을.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서 12만 5천 원, 5%만 우리가 내고 있죠. 나머지는 다 건강보험료에서 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또 중요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이런 내용도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개발된 표적 치료제 중에서 정상 세포에 조금도 손상을 익히지 않고 부작용이 걱정이 전혀 없는 약제는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표적 이 항암제를 먹어도 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쪽이 또 문제가 생긴다. 이론적으로 암세포의 표적만을 찾아가서 암세포만 공격한다지만 이게 암세포만 공격하지만 거기에 어떤 또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 의료계의 거의 다 얘기죠. 이게 지금 HLB의 니보세라비 FDA 쪽에서 지금 허가를 받는 데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표적으로 해서 이게 과연 암만 죽이냐, 암을 증식을 억제하냐, 뭐 생존력을 뭐 6개월 살 걸 1년, 2년으로 더 늘릴 수 있냐. 중요한 건 부작용이라는 거죠. 이게 이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임상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HLB가. 근데 지금 미국에서 FDA에서 여기에서 약간은 좀 우구점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권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주변 정상 세포도 어쩔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된다. 이게 정상적인 세포도 좀 뭔가 문제가 일으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치료를 또 하게 되고 계속 연쇄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세포 독성 항암제보다 표적 치료제가 부작용이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나왔죠. 세포 독성 항암제보다는 이 포적 치료제가 부작용이 좀 적은 건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포 독성 항암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작용이 포적 치료제에 의해 나타나게 되기도 한다. 그중 덜어는 세포 독성 항암제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는 애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 포적 항암제에 대해서 확실한 약이 없다. 이걸 바로 누가 만든다? HLB가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FDA에서 조금 식품의약국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뭔가 완벽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서 보면 또 치료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약제는 제한적이며 표적 치료제를 단독으로 사용한 것보다 기존 세포 독성암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막 병합을 해서 지금 약을 환자들에게 쓰는 거죠. 때문에 아직은 세포 독성암제가 항암 하요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본 베이스로 지금 일단은 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HLB가 주가가 지금 바닥이지만 좀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어떠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화만 있으면 바로 이렇게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HLB의 비도 기업 분석을 보면은 이 항암제 연구 개발 이 역사가 좀 오래됐죠. 지금 한 15년 뭐 한 18년 정도 지금 돼가네요. 설립일이 한 20년 동안 이 항암제 연구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이것도 요쪽에 2019년 정도 또 항암제 또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다 자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캔들 차트가 약간 3만 원이 무너지고 이동평균선하고 약간 무너졌다고 해서 또 실망을 할 필요는 없어요. JP 모간 쪽에서 막 LCLB를 한번 던지면 상당히 많이 던지고 있고 외국인이 좀 계속 던지고 있어요. 지금 한 달 때 약간은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지표로 봤을 때는 좀 던졌어요. 지금 HLB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 큰 배를 타면은 거기에 닻이 있잖아요. 그 닻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앵커라고 그러는데 이 닻을 딱 내리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바다에는 조류가 있잖아요. 이 조류의 영향을 받아서 배가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닻을 딱 내리는 순간 그 배는 많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뭐 조류에 의해서 약간은 흔들림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배에 탔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닻은 어떠한 호재로 인해서 지금 이 호재, 제로가 아직까지는 HLB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승에는 아직 미미하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확실한 팩트와 이 포인트, 이 한 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HLB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닻은 제로거든요. 이 앵커가 이
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LCLB라는 배에. 그리고 닻은 지금 내려 있죠. 그러니까 이 닻이 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조류를 향해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떠한 재료가 있으면은 이제 닻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죠? 배는 이제 가는 거죠. 굉장히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앵커의 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3만 원에 저가라고 해서 바닥이라고 딱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빠져버려서 18,000원이 되면 또 앵커의 호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나는 18,000원에 매수했는데 누구는 뭐 3만 원에 매수했다. 3만 원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앵커의 호가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LCLB라는 큰 배에 올라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CLB의 호재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2022년 뭐 한 10월 달 건데 보면은 뭐 여기서 보면은 5% 이상의 진양구 회장이 한 8% 정도 가지고 있네요. 역시 뭐 소액주주가 한 14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주식 수도 유상증자에서 좀 늘어났지만은 그래도 뭐 비율이 89% 정도 이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14만 명에서 뭐 외국인 15% 뺀다고 해도 거의 뭐 10만 명 이상이 가지고 있다. 그것은 확실한 이 앵커의 효과라는 거죠. 제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14만 명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아직까지는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수는 충분히 있다.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도 충분히 있다. 여러분들이 찌라시에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죠. 지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6년 동안 지금 후행성 차트를 보면 박스권에서 갇혀 있다는 거죠.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더 있어줘야 어떠한 주가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지금 배에서 우리가 닻을 내렸다. 앵커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LCLB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